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원일치 판결이었지만 3명의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저는 인용을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이제 일부 이제 각하가 있었는데 그거는 즉시 이제 임명을 해야 그러니까 즉시 이게 헌재가 임명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각하를 한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원일치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이게 지금 헌재 구성이 333으로 돼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셋, 국회 셋, 대법원장 이게 이제 87년에 이렇게 한 거는 사회 각층의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 추천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성하도록 한 건데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게 만약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 임명 안 해. 언제까지 임명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한정 버틸 수가 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최종 그리고 심판자로서 결정자로서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를 본인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절차상의 문제 이를테면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 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은 해야 된다. 워낙 이제 절차 이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헌재가. 하지만 그것도 국회에 이제 뒤늦었지만 의결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남겨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의미로 개별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원래 6명이었는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거 마비시키려고 국회가 3명을 안 뽑았잖아. 제때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제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권한 침해됐다는데 그밖에 국회가 3명을 임명 고의를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죠? 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되니까 부랴부랴하게 3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숫자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2명 하겠다. 원래 관행을 좋아하는 분이 옛날에는 1명 정도는 합의하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151석 가진 정당은요. 극한적으로 보면 이게 3명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명 표결하다 보면.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이 부분부터 저는 관행이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의석이 몇 석 차이 나면 2명을 주고 이것도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너무 저는 조급하게 이게 제일 급한 사건 아니잖아요. 이미 8명 심리 끝났고 다른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제일 먼저 저는 한 거는 헌재가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긴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요거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이 되고 나서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국회가 추천한 게 아니라 선출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내잖아요. 6명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6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면은요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헌재 갔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을 엄청 꾸짖습니다. 왜 선출을 안 하죠? 저희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아니 그거는 뭐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국회가 일을 안 한다라고 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탄핵이 되고 나서 지금 선출한 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여당이 급했으니까 그러면 하자라고 해서 이미 됐는데 그 와중에 탄핵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공문에 다 지금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합의가 안 된 거야라고 계속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제동을 걸든지 그렇죠. 해야죠. 그거는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했는데 임명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재 결정을 제일 무시하는 게 국회입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자 바꿔란 걸 17건 법이 아직 살아있고요. 헌법 불합치로 개정해란 거 옛날에 낙태법 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16건이 있어요. 총 33건의 법이 헌재에서 위헌 내지 불합치 그대로 있거든요. 제 말은 이게 국회부터 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요. 존중은 하되 시간 제한은 없어요.
기속력에 의해서 임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명분이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지 네. 아니면 이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지 며칠만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1, 2주도 안 걸릴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더 빨리 나오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넣어도 이게 3월 중순이죠. 저는 뭐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봐요. 바로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정무적 판단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맞는 거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위헌이 나오면은 다 기속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뭐 지자체는 기속된다라고 해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언제까지 따라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거를 법을 고치거나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그러면은 따로 절차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국회도 따라야죠. 근데 이거는 국회 합의가 또 안 되는 거 부분이 있거나 쟁점들이 있으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게 맞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왜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거랑? 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 끌기 그리고 마은혁이 돌아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변론 재개, 변론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2심과 이 탄핵 심판이 비슷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태세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법의 취지에 따르자, 선고의 취지에 따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시나리오? 아니, 마은혁 재판관 네.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이제 헌재 탄핵 심판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좀 쓸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임명이 되는 순간에 네.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임명되면요. 일단은 배제하고 8명 가지고 합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8대 0이다. 7대 1. 아, 임명이 되더라도. 예, 되더라도 원래는 선거에 관여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8대 0, 7대 1, 6대 2까지는 그대로 선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대 3입니다. 그게 가능성이 많거든요. 5대 3이 되면요. 바로 변론을 재개를 하면요. 그다음에 갱신하는데 제가 재판하러 가보면 이게 1부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판사 바뀌었습니다. 뭐 이 있습니까? 이게 간이 갱신이고 네. 진짜 FM들 해도 16명 요지를 정인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면서 요지만 고지해 주면 돼요. 하루면 그때요. 따라서 이게 그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특히 대법원 규칙 이번에 바뀌어서 간이 갱신이 또 들어갔어요. 대장동 재판도. 그러니까 제 말은 아마 이게 그 임명되는 순간에 저는 5대 3일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예 뭐 그래도 이게 기각되거나 100% 만장일치면 문제가 없는데 5대 3이 마흔일 때문에 6대 3이 내가 인용되면 누가 승부하겠어요. 그래서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이를테면 4대4 기각설이 돈다. 제가 찌라시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보수 진영에서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지금 5대3, 4대4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건 끝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재판 이재명 대표 2심도 있으니까 헌재 심판 시기라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복귀하셔가지고 개헌도 하시고 협치를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전원일치 판결을 좀 추진할 거다. 어떻게든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원래 그랬죠 원래. 원래 그렇게 이제 그 평의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평의를 하고 소수 의견도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다수설과 소수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견을 좁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다 소수 의견도 다 개별 의견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해라. 이거 오히려 계속 분열해야 된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분열될 수가 있으니까 헌재는 이렇게 이 사안을 만장일치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주문을 사회 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건 존중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정말로 이견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8대0 만장일치 보지만은 뭐 한 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고 개별 의견은 본인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탄핵 사유가 안 돼야 되는지를 그 개별 의견할 소수 의견을 써줘야 돼요. 뭐라고 쓸 건가요? 저는 진짜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이 많은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평생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처럼 저는 개몽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뭐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렵다. 국회 침입하고 비상 뭐 전시가 아닌데 이렇게 계엄을 일으키고 포구령에 이렇게 불법이 많고 선관위에 사람 보내고 정치인 체포하고 이거를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래서 8대0 만장일치로 봅니다. 선영욱 변호사님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 어려운 게요. 네. 저 우리법 뭐 문영배 정계서 이미서 이분들이 탄핵 기각할까요? 이분들이 탄핵 기각하면 8대0 기각되면 만장일치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할 때 제일 문제가요. 어느 판사가 어떤 결정할지를 몰라야 공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영식 주시면 인용할까 기각할까? 특히 김영두 재판관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용 기각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변론하고 증거를 내놔도 문영배는 안 돼. 무조건 인용이야. 이미선은 무조건 인용이야. 정계선은 무조건 인용이야. 왜? 운동권 출신의 가족들이 다 탄핵 찬성운동하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불공정. 왜? 자기 색깔이 미리 결론 내려면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 최선은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좋아요. 정치적 사법재판. 제가 보기에 탄핵 반대 40, 탄핵 찬성이 55에서 60. 그러면 이게 그냥 4대 6이면요. 기각되는 거예요. 우리 탄핵은 9명 중에 6명 압도적으로 70% 넘을 때만 탄핵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국민 여론 그대로 해서 탄핵 기각되는 게 맞다. 무리하게 만장일치한다 해서 제처럼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8대0 나면 승복할까요? 어차피 안 합니다. 그런 게 만장일치가 돼도 탄핵 반대 국민들은 그대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지 통일이 되진 않아요. 부연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가장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 헌재에서의 그 내용들의 취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본인은 개헌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하면은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개헌을 할까요? 개엄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도 개엄해도 이게 별 문제가 없네. 야,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렇게 제2의 개엄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 성향이 각의 개별 재판관들이 개별의 정치 성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이런 부분들에 좀 승부수를 띄워놨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상당히 뭐 적절한 발언 보고요. 꼭 임기 단축이라기보다는 이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거 포함해서 이제 그 개헌을 하겠다. 우리나라 개헌 9번 했거든요. 100% 대통령이 발의합니다. 대통령 아니고 개헌 못합니다. 이재명은 못합니다. 이쪽도 권영세 권선도 못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안 하고는 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9번 동안. 따라서 저는 진심이 느껴지고요. 이제는 이제 헌법도 그대로 뭐 종이위에 잉크로 쓴 문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 되는데 87년 체제 한계가 많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권력이 눈앞에 어른어른하니까 지금 이렇게 개헌을 반대할지 몰라도 개헌하자는 게 아마 국민의 저는 압도적 여론을 알고 있고요. 대통령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책임 총리도 뭐 이혼 집정부제처럼 넘기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헌법에 맞게 총리한테 좀 주고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이런 쪽에 하자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 이래 보고요. 대통령이 계엄을 또 한다는 거는 괴담입니다. 아니 제2의 김용현도 없고 지금 군사령관 다 구속돼 있고 그 대통령 권력 있을 때도 국회에서 2시간 만에 끝났는데 지금 계엄을 한다는 건 저는 괴담. 이거는 유언비어죠. 개헌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 네, 윤석열 네. 대통령 1시간 동안 최후 이제 진술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거대 야당 그리고 북한 간첩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간첩하고 그럼 대화해서 개헌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야당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협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것도 저는 믿지도 않지만은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라 보는데 간첩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개헌한다고 개헌을 혼자 합니까? 국회가 응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처리 방향 좀 어떻습니까? 뭐 이미 어저께 이제 당론으로 해서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제 반대 표결을 했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딱딱딱 뜨는 이제 기명 투표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거를 본인이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김상욱 의원이 오히려 대단하다. 본인의 소신을 이렇게 가지고 투표를 한 분이 대단하다고 보고 자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맨날 많아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한덕수 총리 복귀를 기다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도 이제 15일 동안 이제 기다릴 수가 있고 뒤에 할 거지만 더더욱 그 이유가 이제 한덕수 총리 아마 탄핵 심판이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부담되는 거야. 그러면 한덕수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은 그냥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명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를 이제 최대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면은요 탄핵 심판이라고 현재 예측되는 탄핵 심판일과 이 거부권 행사일이 대략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또 거부권 행사했어. 만약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로 이제 가져가잖아요. 국회로 오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투표를 하는 시점은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지금 양당이 공이 탄핵이 인용되면은 그때부터 대선 경선 들어가고요. 3주 정도 한다라고 양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딱 대선 경선 중간에 딱 하면은 국민의힘의 비명계와 친명계가 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 비명이 비이재명이 아니라 비명태균계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예를 들면은 김문수 뭐 유승민 뭐 이를테면은 여기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이 어차피 무기명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개인 김건희 여사는 개인이에요. 개인은 이게 처벌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판결 보면 그냥 대통령이 야 상현이한테 뭐 내가 누구 좀 주라 이런 거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론조사 조직적으로 그 판결문 잘 보면 그렇게 개입해야지 요건이 까다로워요. 따라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거리가 안 되고 이 법은요 결국 누굴 잡느냐 바로 이제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요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잡지는 못해. 근데 문제는 여론몰이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선 끝나고 나서 다 무죄 놓을 거야. 근데 선거는 끝나버리는데 특검으로 이게 선거를 뒤엎어버려 조기 대선한다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법은 이게 저는 절대 아마 안 받을 거다. 결국 이 법은 대선 주자 경쟁자를 없애는 건데요. 아무리 한동훈계나 뭐 김문수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오세훈 홍준표를 제거한다 해도 같은 당에 당원끼리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로 보고요. 아마 김상우 외에는 이탈표가 없을 거예요.
녹취록 파장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조기 대선 국면이 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은? 그러니까 뭐 명태균 녹취록이나 네, 뭐 네. 다른 녹취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하나하나씩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뭐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찍어 눌렀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명태균 씨가 지인한테 하는 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녹취록 파장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녹취록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이미 초반에 많이 받고 대통령이 이미 작년 10월 31일에 민주당이 공개한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 이제 공천을 사실상 준 거 뭐 이걸로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웬만한 녹취록에는 이제 사실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을 하면은 이게 뭐 보수 대선 후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검찰은 그럼 계속 수사를 안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김한정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지금 압수수색 했잖아요 검찰이 검찰도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이 더 검찰은 워낙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게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특검을 가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한테 공평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이에요. 이 선고일이 좀 가져올 파장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게 헌재는요 거의 11일에서 14일이었어요. 근데 8명이 여러 쟁점을 이게 막 평이하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2주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있나요? 백현동이 뭐 국도 협박이다 아니다 1심에 판결 다 나 있고 정인도 없었잖아요. 항소심에 거의 없었어요. 양형 정인 빼고 나면. 근데 왜 4주를 잡을까? 판결문 등의 1심 걸 원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이재명 재판도 2주면 차고 넘치는 기간이라 보거든요. 이러니까 불공소리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대통령 파면은 졸속으로 2주 예상이. 근데 이거는 4주. 이게 일단 문제고요. 네. 아마 그래도 이제 뭐 4주 뒤라도 놓으면요. 항소심만 놓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끝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그게 다수스레 우기지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옛날에 홍준표 사건에서 2017년에 재판 중단 안 됩니다. 홍준표 당선돼봤자 대법원에 선고되면 재선거해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때 국민일보 10명 조사가 7명. 특히 지금 우리 공법학계 회장 700명까지 전학선 외대 교수 이분이 하는데 100분 또는 사회 패널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중단 안 된다고. 제 말이기에 그때 7명 이미 이거는 대법원 선고는 기차는 갑니다. 뭐가 지지도 기차는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 그러면 탄핵 심판이다 인용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뭐 3월 26일 왜 한 달이나 걸리냐? 근데 원래 보통 결심 공판하고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늦추거나 더 빠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냥 원래 보통 관례대로 하고 있다. 이거를 막 급하게 한 거는 이제 정치권의 주문인 거죠. 뭐 이거는 전 특히 뭐 특별히 늦춰졌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김문기 몰랐다는 특히 이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백현동은 이제 협박받았다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 안 난다는데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부하 직원 모를 수 있어. 뭐 근데 부하 직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논쟁의 영역이고 정치적 평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이 형량이 좀 낮아지거나 무죄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제 대법원은 그 부분이 관심이죠. 맞아요. 예, 이제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게임 끝이라고 좀 보고요. 그럼 뭐 비명계도 이제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대법원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돼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내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되고요. 상고장을 접수한 뒤에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고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를 하면은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20일에 2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심 공직선거법 2심 때 했듯이 이 통지서를 이제 안 받는 방법이 있죠. 이게 지연 전략. 그래서 이게 대선은 어쨌든 3월 중순에 탄핵 심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60일이니까 대선은 2달이고요. 대법원은 3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냥 강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봐요. 예. 그때 여론의 지형이 조금 움직이지는 않을까요? 여론 지형이 움직이겠죠. 이거가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예, 여론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불신들,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란 세력 찍을 거야? 이 이제 유권자들은 양자택일에 조금 놓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입니다만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 내 역학구도 뭐 변화는 없을까요? 당연히 바뀌고요. 우리 의회에서 국회가 탄핵하고 나서 헌재 갖다 줬죠. 받자마자 그 다음날 대통령한테 송달하고 발송한 날 송달됐다고 우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4일 이내라도 그날 판결 나면 그날 대법원에 갖다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집무실로 갖다 주면 돼요. 저는 뭐 충분히 선고 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경선하고 나서 대법원 놓으면요 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위험 지정한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미리 이재명 대표 미리 빠지고 차라리 뭐 김동연 이런 분들이 낫죠. 근데 만약에 후보 정해놓고 대법원 나면 후보 없는 당이 될 수 있다. 이 경고를 합니다. 이 마지막 주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책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내 배신자 프레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넘기 힘들어 보여요. 예, 그냥 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보수층의 비토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갇혀서 여러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있었다라면 그랬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비토가 굉장히 강해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친윤계하고 손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와서 이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이제 광주에 사죄를 하러 가야 된다. 그때 탄핵 반대 집회가 외부에서 열린 것들 이런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친한계에서 뭐 쫓아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약간 보수와 그리고 약간 화해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친한계의 바람과는 다르게 윤핵관들 그쪽에서 안 받을 겁니다. 사실은 뭐 굳이 한동훈이 만약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본인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막을 거다. 어쨌든 당내 경선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예. 서정욱 변호사님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보수층 많이 만나잖아요. 오늘 비호감도가 75예요. 한동훈 대표 보수층 내에서. 예, 비호감도가. 근데 한동훈 대표 만나면 전부 저한테 뭐라냐? 제일 심한 욕이 이재명보다 밉다. 이재명보다 밉다. 이게 제일 심한 욕. 이게 보수층의 정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교통정보 듣고